봄아,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아빠가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봄이는 눈을 반짝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자 있어요? 한동석이 심장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진단을 받고 상남씨를 만나 그의 마광숙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광숙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동석은 마광숙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던 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마광숙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한동석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고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칼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닿았을 때 한동석의 심장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두근거림은 그날 이후로 계속되었어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자 한동석은 결국 병원을 찾았고 심장내과에서 진찰을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립니다.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질환일까요?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한 후 한동석에게 말했죠. 한동석 회장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심장도 매우 건강해요. 한동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아마도 정신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적인 원인이요? 한동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사랑, 슬픔,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할 수 있어요. 이는 몸이 급작스러운 상황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한동석은 잠시 멍해졌어요. 사랑? 슬픔? 분노? 그는 최근에 그런 강렬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던졌죠. 최근에 큰 설렘이나 강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한동석은 의사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머릿속을 뒤지며 최근의 기억을 떠올렸고 며칠 전 마광숙이 술에 취해 그의 차로 데려다 주던 중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죠. 설마 그때부터였나? 한동석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의사는 한동석의 표정을 살피며 덧붙였죠.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정신적인 원인을 더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섰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동석은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을 곰곰이 떠올렸어요. 아마도 정신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도저히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딸 보미를 불렀고 보미는 언제나 솔직하고 재치 있는 답변으로 아빠를 놀라게 하곤 했죠. 봄아,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보미는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고 네, 아빠. 뭐예요? 아빠가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보미는 눈을 반짝이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죠. 아빠, 사랑하는 여자 있어요? 한동석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없어.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보미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얼굴 빨개졌어요. 거짓말 못하네. 기적이에요. 아빠가 사랑에 빠지다니. 보미는 장난스럽게 손뼉을 치며 놀렸어요. 누군데요? 보미는 아빠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추궁했죠. 한동석은 손을 흔들며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그의 당황스러운 태도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보미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계속 놀렸어요. 아빠, 솔직히 말해요. 한동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빠 어디 가요? 보미는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죠. 방으로 들어간 한동석은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딸에게 들키다니 이 나이에 이렇게 당황스러울 줄은 몰랐어. 내가 정말 마광숙 씨를 좋아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었죠. 그의 심장은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두근거렸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방 밖에서는 보미가 여전히 장난스럽게 외치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 고백하면 꼭 저한테 먼저 얘기해주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결혼하면 저도 축하할 준비할게요.
한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고 딸의 장난스러운 응원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언젠가 마광숙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겠다고. 그날 밤 한동석은 침대에 누워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죠. 다음날 한동석은 골프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모습으로 모임에 임하던 그는 우연히 지난번에 광숙 씨와 함께 왔었던 상남을 발견했어요. 상남이 친구와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죠. 상남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의 말은 한동석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내가 마광숙 씨를 좋아해서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마광숙 씨는 나를 너무 싫어해. 상남의 말에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렇게 싫어한다고? 상남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녀는 내가 여지껏 만나본 여자들 중에 가장 최고의 여자야. 항상 밝고 활기차고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아마도 우리나라 국보 1호에 해당되는 여자일 거야.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 아주 광숙 씨한테 푹 빠졌구나. 그렇게 대단한 여자야? 상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죠. 그 여자의 진가를 볼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반듯한 사람일 거야. 상남은 처음 마광숙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그녀는 병에 걸려 얼마 못 산다고 거짓말을 하며 상남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남은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가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랄까?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상남은 다음날 그녀의 집에 직접 찾아가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그날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냈고 그녀가 소개팅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잠시 분노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마광숙은 여전히 상남의 마음을 거절하며 그에 대한 감정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녀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어. 친구는 놀라며 물었죠. 뭐라고 부탁했는데? 상남은 설명했어요. 마광숙 씨가 과거 전 남편의 일을 빨리 잊고 나와 사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 술도가 일을 계속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술도가 일을 그만두게 하고 술도가를 천수 도련님께 넘겨주라고 공주실 여사님께 말했어.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너 정말 광숙 씨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상남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참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편하면서도 아주 강단 있는 여자야.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자지. 친구는 상남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죠. 정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너 눈에 콩깍지가 씌었겠지. 상남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말했어요. 내 계획이 성공하면 마광숙 씨는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결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친구는 상남의 열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상남아. 하지만 그녀가 너를 받아들일지는 결국 그녀의 선택이겠지. 한동석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상남의 계획은 치밀했고 마광숙을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한동석은 질투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는 마광숙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죠. 골프 모임이 끝난 후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죠. 비서로부터 그녀가 독수리 술도가 납품을 위해 LX 호텔로 가는 길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곧바로 호텔로 향했어요. 마침내 마광숙이 호텔에 도착하자 한동석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그의 표정은 다급했고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묻어 있었죠. 마 대표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광숙은 그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멈칫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한동석은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상남 씨가 당신을 술도가 일을 그만두게 하고 자신과 결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한동석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당신이 술도가 일을 계속하면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도가를 천수 씨에게 넘기고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마광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상남의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분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제가 술도가 일을 계속한다고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다니요. 제가 술도가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남 씨는 제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술도가 일을 계속할 겁니다. 마광숙의 대답은 한동석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느꼈죠. 한동석은 마광숙의 대답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상남의 계획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를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죠. 마 대표님,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서 돕고 싶어요. 그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며 페스타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진짜 목적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한동석과 마광숙은 호텔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한동석은 페스타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히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그는 마음속에서 용기를 내어 본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마 대표님, 사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요청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어요. 그의 권위적인 태도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어색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죠. 마광숙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직감하고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회장님,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한동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 고백은 한동석에게도 큰 도전이었어요. 그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져 있었죠. 15년 전 그는 아내와 사별하며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고 그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었죠. 사랑은 그에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감정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광숙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있어 모험과 같은 존재였고 그녀를 향한 마음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한동석 자신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마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설렘을 느꼈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회장님, 이런 고백 받을 줄 몰랐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회장님께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근데 회장님, 이런 건 좀 더 로맨틱하게 하셔야죠. 너무 딱딱하잖아요. 다음엔 꽃이라도 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감동할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다음엔 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고백에 황당하면서도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죠.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가 술도가에서 일하는 거 보고 이 여자 참 대단하다 싶으셨나 본데요. 근데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그리고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저를 돕고 싶으시다면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일 거예요. 한동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마 대표님,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서 돕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가까워졌고 사랑은 더욱 커져갔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